현재 외래에 내원하는 아이들하고 어머님들이 어깨 높이가 좀 다르다, 그리고 한쪽으로 자세가 좀 구부정해 있다, 그런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진단하는 과정 중에는 어깨 높이가 다른 것도 좀 주의하게 보지만, 아담스 검사라고 앞으로 이렇게 허리를 구부렸을 때 이제 어깨 높이, 등의 높이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척추 측만증으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결정적인 이학적 검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척추 측만증은 좌우로만 휘어져 있는 그런 2차원적 변형만 동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척추체의 몸통이 조금씩 휘어져 있는 3차원 변형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구부렸던 이 밴딩 검사에서, 아담스 검사에서 이 등의 높이가 좀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측만증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이제 이학적 검사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만 9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만 8세부터 보통 진행을 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전성인 경우도 좀 있다라고도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진단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측만증이 있는 경우는 누구보다도 만 5세, 6세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이제 측만증이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진단이 좀 늦어져서 보통 우리가 콥 앵글이라고 하는 전신 척추 엑스레이 사진에서 콥 앵글이 20도 이상 이제 좀 진행이 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20도 이상인 경우는 보조기, 이제 우리가 몸통 보조기라고 하는 이 척추 측만에 해당하는 부위를 눌러줄 만한 몸통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는 기준이 되고요. 측만증이 이제 40도, 50도 넘어가서 내 흉곽을 좀 누르거나 폐를 누르거나 그 측만증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보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 발견해서 만 8세, 9세에 조기 발견이 돼서 측만증을 채울 때까지, 콥 앵글 20도가 진행할 때까지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이 측만증 운동이나 측만증이 진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현재 척추 각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법이라는 거는 현재는 그냥 가까운 소아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남자아이는 만 9세, 여자아이는 만 8세에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측만증 외에도 아이들의 이제 체위성 변화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자세가, 머리가 앞으로 구부러진 그런 자세로 인해서 거북목의 이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어도 경추의 정상 망곡인 우리 C자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이제 역 C자 형태를 띄어서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척추의 이 골반 경사가, 요 경사가 생각보다 더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요, 요 추가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가는,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나와 보이는 체형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을 때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보는 게, 흰털이와 평발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단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활동을 할 때 통증이랑 증상이 전혀 없다면 일단 치료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평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치가 무너질 때 발만 평평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 같이 꺾이는 발목 외반 현상까지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가끔 한 번씩 발목이 아파요, 그리고 종아리가 아파서 좀 주물러줘요, 그런 증상들은 평발일 수 있기 때문에 만 5세 이상, 6세 이상의 아이들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이제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선생님께 가서 한번 우리 아이가 평발이 맞나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휜다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논문의 저자에 따라서 이제 휜다리 정도를 그레이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놨습니다. 그레이드 3단계 이상의 휜다리가 성장기가 끝나갈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요, 나중에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관절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이가 운동이 끝나고 나서 약간 쩔뚝거린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마다 발이 아파서 우리 아이가 운동을 점점 싫어해진다, 그런 경우에는요, 평발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증상이 만 5, 6세에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아치를 올릴 수 있는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만 10살이 넘어서 보통 운동으로 아치가 올라가지 않는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내원했을 경우에는요, 아주 간단한 수술로도 아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남녀노소 근력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의 체형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근력 운동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체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고른 체형으로 자라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요, 무엇보다도 밸런스가 잘 맞는 근육의 균형이 잘 맞는 그런 근력을 갖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이 강조를 많이 했던 줄넘기 운동도 그런 종이 하나고요.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는 아이들도 우리 몸의 내외측, 한 다리의 내외측의 근육이 고르게 발달을 하면 아이의 체형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피해야 될 운동은 아무래도 한 방향으로 하는 운동들, 스윙도 한쪽으로만 하게 되고 한쪽만 쓰는 운동들, 아무래도 좌우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의 루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일단 근력 운동 내지는 근육 전도사가 좀 되고 싶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이슈는 지금까지도 골다공증이더라고요. 뼈의 밀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뼈의 밀도가 유지가 되려면 일단 근육의 밀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근력이 내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근력을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일단 정형외과에 내원할 수 있는 횟수도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